여러분들이 왜 바닥에서 사야 되냐? 이유는 뭐 맨날 똑같습니다. 전환사채가 터지고 안 좋다는 악재가 났을 때가 이때였어요. 그쵸? 그리고부터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 고점까지 얼마예요? 2배 올랐어요. 거의 100%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보세요. 이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어제 낮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살 때 이렇게 떨어질 때 다른 거 마찬가지, EID도 마찬가지고 전환사채를 많이 쓰는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전환사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쌍방울 뭐 광림 다 마찬가지인데 전환사채라는 게 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전환사채는 내가 돈이 필요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뭐 예로 들어서 1,000원에 빌려줄게. 대신 있잖아. 너 이거 이자 갚아. 아 근데 형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가에 반영시켜서 갚아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좋아. 그럼 몇 배 줄 거야? 한 10배면 될까요? 그래? 그러면 나 적어도 10,000원어치는 챙겨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뭐 비비안, 쌍방울 이런 종목들 있죠. 쌍방울로 봐볼까요? 이 쌍방울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3프로TV에도 전환사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전환사채 뭐라고 했냐면 이게 140원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400원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10배가 되겠죠. 그쵸? 그럼 10배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주가를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매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접근했죠. 올해는 뭐죠? 쌍용차죠. 자, 그럼 전고점이 얼마였죠? 요거였죠. 얘를 지금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죠. 거의 다 왔죠.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차트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상이라서 점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1310원이잖아요. 여기까지 괴리감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10% 미만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떨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뭔 얘기냐면 오늘 돼서 풀려버리는 거죠. 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초가에 1,500원까지 가까이 가다가 바로 떨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재매각에 대한 어떤 얘기, 뭐 서류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악재가 안 떴죠. 악재가 안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기본적 분석보다 저는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느냐 이겁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었죠. 그럼 이제 투자 위험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아직 투자 위험 종목이 안 떴죠. 투자 위험이 아마 오늘 돼서 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투자 위험이 뜨면 이제 정지를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좋은 얘기밖에 없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쌍용차 재매각 절차 시작 전부터 3-4곳에서 인수 의향 보인다고 했어요. 결국 여기서 에디슨 모터스를 털어가지고 끝냈고 그쵸? 여기에 수없이 많은 개미들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자, 그 다음에 스토킹 호스 방식.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스타 항공 하는 방식을 스토킹 호스로 했어요. 특정 후보자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에 공개 경쟁 입찰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이거 인수하기 위해서 얼마 낼게, 뭐 얼마 낼게, 몇 억 낼게 해서 계약금을 낸다고 해놓고서 나중 돼서 금액이 모자라서 안 된다. 작년에 어떻게 됐죠? 이스타 항공을 성정해서 가져갔죠. 그쵸?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 이런 라인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서류 낸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팔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때 안 팔고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돌리죠. 야, 그래도 이번엔 쌍방울그룹 인수할 거야. 대박이야. 아니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당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희망을 밟아버리는 게 바로 주식이니까.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을 얘기하면 밈 주식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것도 기업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가를 띄워야겠죠. 왜 띄울까요? 주가 상장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수많은 기업이 상장했던 주 목적은 뭐냐면 기업 자금 조달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주는 게 주식 투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기업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매출이 없어도 영업이익이 없어도 기업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쌍방울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피레침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이 피레침을 어떻게 공략할지만 생각하면 돼요. 482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팔면 몇 배예요? 거의 3.5배죠. 3.5배면 207, 80% 되죠. 푸근하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고점에서 팔고 나올 거야. 좋은 생각 맞습니다. 아래에서 사놓으셨다면 아주 푸근하고 좋은 생각이죠. 여유가 있어요. 근데 한없이 고점에 가깝게 샀다면요, 이 전략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심리적으로 밀려서 물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 쌍방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비안도 그렇고요. 보이시죠? 이런 피레침에 대해서 엄청난 여러분 기대를 했다간 잘못해서 두들겨 맞으면 진짜 골로 갑니다. 그쵸? 제가 기준점 알려드렸죠. 241선을 뚫었는지 보라고.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241선을 뚫었나? 아, 그럼 조금 올라가겠네. 그런데 투자 주의나 위험이나 경고 맞으면서 아래로 시키는 기간이 생기면 결국 그 전에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상한가 2번, 3번 가면은 60에서 90% 사이에 올라 버리잖아요. 그럼 투자주의 경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팔고 빠져야죠. 그쵸? 이 종목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죠. 왜 해주지 않느냐? 잘 모르니까 안 해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는데 안 해줄 거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식은 사실 모든 게 다 위험해요. 안전한 거 없어요. 안전하다고 당신들이 믿는 그 대형 주식 있죠? 배신하면은 가장 많이 깡통을 내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박이라고 하는 아세아 시멘트 어떻게 됐어요? 고점 이제 가까이 오니까 주식 분할한다고 거래 정지됐죠. 주식 분할 왜 할 것 같아요? 간단해요. 더 이상 고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을 참여할 수 있다는 좋은 명목을 내세워서 주식을 결국 박살낸다는 거죠.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차라리 제가 말했죠. 다른 저렴한 고려 시멘트, 뭐 아니면 삼표 시멘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에서 만원짜리 이하의 주식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사실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고, 동전주조차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제2의 에디슨 EV 같은 게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박살이 나가지고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공부를 하세요. 차트를 보고 또 보세요. 아, 이 차트는 왜 이래 되지? 메지오는 왜 이래 됐을까? 야, 메지오는 완전 박살이 났네.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부터 사볼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만 와도 몇 배죠? 8배가 되는 거죠. 그쵸?
바이오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다시 올라간다. 올라간 몇 배예요? 8배죠. 제가 지금 말하는 종목들을 잘 집중해 보면 다 추천 종목 아닌가요? 그쵸? 전 앞으로도 이렇게 방송을 할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구독자 1000명을 찍는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리미어 서비스가 시작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어 서비스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기 적절하게 분석을 할 테고,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살지 말지만 잘 결정하면 되겠죠. 예. 그런 게 진짜 프리미어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말 큰 돈을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게끔 하고 불려주겠다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진짜 주식이죠. 그렇죠? 그런 방송을 만들 겁니다. 아무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같습니다. 제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테슬라 많이 올랐죠. 올랐지만 여기에 환희 취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점을 돌파할까? 돌파한다고 하면은 돌파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팔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신고가를 계속 뚫고 가겠다 생각해서 기대해서 계속 사는 순간에 평단가가 위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얼른 1000명으로 갑시다. 안녕.